다음은 이제 하지 불안정후 아마 일자리에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가 벌레가 기는 듯이 스물스물 길거나 가만히 못 있겠거나 움찔움찔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다리가 불편하고 가만히 못 있게 되는 게 특징이죠. 움직이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꾸 차게 되고 털게 되고, 근데 움직이면 좀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나빠지고, 근데 이게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해지고, 주로 이런 분들은 투숙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영화 볼 때도 가만히 있으면 힘들고 비행기도 오래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에서는 하지 불안정원이 한 7.5% 정도 저희들 조사했는데 50대가 많은데 이게 콩팥 질환이 있으면 이게 44%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주기성 하지 운동장에 다리가 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뭐 한 50% 이상 되고, 근데 이식 받으면은 정상인처럼 또 떨어집니다. 투석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식은.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건 미국에서 조금 과대한 광고 동영상인데. 굉장히 힘들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주기성 하지 운동장에 요 발 잘 한번 보십시오. 예, 이때 잘 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뭐라가 이렇게 까딱까딱 이런 게 자는 동안에 자주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지 불안정후는 일반인도 많다 그러셨죠, 그죠? 원인 없이 오는 하지 불안정후는 원발성 하지 불안정이고 2차성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콩팥 질환이 있으니까 콩팥 질환에 따라서 오는 2차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빈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분이 떨어져서 하지 불안정이 생기고, 또 잠을 못 자서 먹는 약 때문에도 증상이 옵니다. 우울증 약이나 이런 약들이 하지 불안정을 유발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 증상을 알면은 바로 치료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저게 뭐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말초신경인지 이렇게 잘 그렇게 어떻게 치료할지를 몰라서 진단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철분 결핍이 원인이다. 도파민 이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분들은 밤에 그렇지만 낮에도 피곤하죠. 밤에 저 때문에 못 주무시니까 우울해지고 또 뭐 다리가 움직이고, 그래 이런 분들은 심하면은 다리를 이제 야구몽부다리로 계속 두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울면서 호소하면서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정후는 수면 장애를 많이 동반해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밤에 더 심해지니까 철분 결핍에서 흔히 동반되고 임신부, 빈혈 이런 환자에서도 흔히 동반됩니다. 삶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삶의 질이 당뇨나 고혈압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에서는 한 반틈까지 생길 수 있고 2차 생기고 빈혈과 관계가 있고 우울증이 흔히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데 파란색이 정상인이고 빨간색이 하지 불안정후인데 이 당뇨나 고혈압보다는 오히려 더 삶의 질이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힘든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 분석을 해서 악화시킨 약물이 있으면 끊어야 되겠고, 근데 또 이런 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격이나 비약물 치료는 마사지, 밤에 이런 것들이 도움되지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할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결국 콩팥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해서 안 듣기도 많지만 이식하면은 증상이 많이 호전이 있다고 합니다. 약물은 도파민제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콩팥에 영향이 적은 도파민제를 스택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비도파민제도 많이 씁니다. 도파민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분 치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제가 철분 주사 치료로서 처음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철분 주사를 하면은 약 한 30개월 뒤에 한 반텀 정도에서는 약 끊고 근본 치료가 되더라. 사실 요거는 신장 환우분들은 아니고 일반 하지불안정을 환우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서 제가 처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분 주사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로서 효과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불안증후군과 더불어서 또 수면장애 중에 많은 게 이 렘 수면 행동장애.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옆에 같이 자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발길짓 하기도 하고 이런 분 좀 있죠. 예. 이게 렘 수면 행동장애 겁니다. 이제 꿈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쁜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발길질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본인 혹은 같이 자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죠. 오면 옆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오는 분도 많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잠꼬대에서 거치는 분도 있고 중년 남성분들에게 일반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두면은 다른 질환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질환이 이 병 이후에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이상 행동이 있거나 뭔가 중얼거리나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료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질환이죠.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오는 수면장애고 이게 치매로 이행을 하지만 모두 다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9% 정도 치매로 이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꿈꾸는 잠이 있을 때는 근육이 마비가 되는데 그래야 꿈을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근육을 마비시키는 이 신경이 이상이 있어서 마비를 시키지 못하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퇴행성 변화가 점차 진행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파킨슨이 생기고 더 올라가면은 치매가 되는 그런 병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우리가 렘 수면 행동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진단하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런 진행을 막도록 하는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면 장애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이런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면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낮에는 햇볕을 많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고 깨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잠자리 환경이 편해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가족들 뭐 같은 방에서 이러면 자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TV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잠을 자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술, 담배는 잠에 안 좋습니다. 술은 자꾸 하면 잠깐 유도하는 경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잠을 방해하는 술이 깰 때 잠도 깨니까 일찍 깨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양파, 상추 같은 거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누가 TV나 책 보거나 스마트폰 하는 거는 절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낮잠 졸릴 때는 15분 미만으로 자되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자도 됩니다. 근데 나는 낮잠만 좀 잤다 하면 잠에 못 잔다 그러면 자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투석할 때 잠깐 주무시는 게 아마 많으실 건데 이게 밤잠에 방해가 되면은 안 자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꾸 잠이 안 올 때 자려고 자꾸 용쓰면은 그것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침대에 너무 누워서 잠이 안 온다고 자꾸 시계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겠고 결국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수면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잠 때 우리가 식사나 음료도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오고 너무 배가 불러도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해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 수면 전문 센터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산병원 수면센터 홈페이지인데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약 100분의 혈액 투석하는 분과 복막 투석하는 분 100분, 한 200분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는 한 51세 정도 되고 남녀는 비슷했고 평균 투석 기간은 한 5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수면 조사를 해보니까 56%가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다. 뭐 상당히 반틈 이상 아닙니까? 그죠? 잠을 못 잔다고 딱 하는 분도 한 35% 되고 낮에 계속 졸립다 하는 분도 3분의 1 정도 됐고 아까 이야기했는 다리가 불편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하는 분도 44% 되고 그런 수면장애가 동반되어 있으면 훨씬 더 우울증이 높았고 삶의 질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은 혈액 투석 하시는 분이나 복막 투석 하시는 분이나 비슷했어요. 이 두 가지 정상의 차이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장 환우들에서 수면장애는 투석 유무에 관계없이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불면증, 주간 졸림 이런 것들을 특히 더 많이 호소하더라. 그리고 수면장애는 신장 환자의 낮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신장에 대한 재활에도 부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 수면장애는 잘 진단해서 치료하면은 좋아지더라.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너무 졸리거나 하는 것을 그냥 뭐 그렇겠지 못 자면 수면제 먹고 치우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 받아보시면은 숙면을 이룰 수 있고 숙면이 여러분 그 투석하는 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도 올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 이렇게 평가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면은 저희들 그 수면 센터에 오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수면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환에 대한 상식 그리고 평가 치료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